자라틴달은 수년간 왕실과의 사생활을 공개적인 고백이나 언론의 주목을 받는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놀라운 순간 그녀는 녹음된 영상을 통해 평생의 침묵을 깨고 가족의 핵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솔직한 발언은 오래된 왕관이나 거창한 칭호, 복잡한 궁정 정치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어린 자녀들과 캐서린 공주의 조용하고 따뜻한 지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습니다. 이는 매우 심오한 메시지였습니다. 웨일즈 공주는 자라의 아이들을 위해 그 어떤 왕족도 자신에게 해준 적 없는 일을 해주었다. 이 예상치 못한 고백은 순수한 감사의 표시처럼 들렸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고통스러운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궁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한 솔직하고 적나라한 고백이었다. 녹음된 비공개 인터뷰는 결국 공개되었고 그 순간 가족들이 느꼈던 강렬한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아엔 공주, 딸인 자라는 공식적인 왕족 칭호 없이도 왕실과 가까운 곳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의 이러한 의도적인 결정 덕분에 자라는 공식적인 왕실 의무에서 벗어나 있으면서도 가족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거리감은 그녀에게 흔치 않은 자유를 주었지만 동시에 어린 나이부터 홀로 서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는 궁궐의 보호 없이 스스로 사적인 고민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라는 카에서린이 미아, 레나, 루카스에게 보여준 구체적인 안심, 끊임없는 관심, 그리고 포용적인 태도를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웨일즈 공주가 아이들이 더 유명한 사촌들 사이에서도 완전히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주었는지 설명했습니다. 캐서린은 미래 왕의 아내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영향력은 단순히 지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그녀가 준 엄청난 가치는 그녀의 공식적인 신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학교 날짜를 기억하고 힘든 하루를 보낸 후에는 안부를 묻고 아이들 중 한 명이 조용해지면 알아차렸다. 남편 마이크 틴달은 녹음된 인터뷰 도중 자라의 감정 변화가 갑작스럽게 변하는 것을 알아챘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입술을 꽉 다문 채 고개를 숙였고 말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남편은 그녀의 팔에 손을 부드럽게 얹어 그 순간의 침묵 속에서 그녀를 지지하며 말없이 위로했다. 아이 침묵은 상당한 무게를 지녔다. 캐서린에 대한 고백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라 역시 어린 시절에 그와 같은 따뜻한 위로가 절실히 필요했었다는 고백이었다. 그녀는 위로를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배웠고 남들이 보기 전에 두려움을 묻어두었다. 딸 미아와 관련된 한 가지 가슴 아픈 기억은 오늘날 세대 간의 차이를 더욱 극명하게 드러냈다. 자라는 어린 시절 미아가 겪었던 감정으로 힘들어했던 사적인 가족사를 떠올렸다. 캐서린 왕세자비는 어린 딸의 불편함이 영구적인 수치심으로 굳어지기 전에 재빨리 개입했다. 왕세자의 행동은 자라에게 과거와 현재를 냉혹하고도 말없이 비교하는 듯한 충격을 주었다. 누군가는 단 몇 분 만에 어린 딸의 감정을 이해해 주었지만 자라는 수년간 그 감정을 견뎌내는 법을 배워왔다. 방간이 전에도 조용했다면 그 비교는 침묵을 더욱 무겁고 절대적으로 만들었다. 자라는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며 오래도록 익숙했던 아픔이 다시금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이 거대한 세상의 진정으로 어울리는 존재인지 의심했던 때를 떠올렸다. 수십 년 동안 대중과 언론 앞에서 앤 공주의 유명한 강인함을 옹호해왔지만 이제 그녀는 그 대가가 무엇인지 의문을 품고 있었다. 아이 왕실 여성들은 약하지 않았지만 육체적, 정신적 강인함은 그들 사이에 진정한 쟁점이 아니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왕실 자녀들이 고통을 견디도록 교육받았는지 아니면 누군가는 다른 길을 선택했는지였습니다. 캐서린은 아이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이 필수적이라고 믿었기에 두 번째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라는 어머니인 앤 공주가 당시 무엇을 이루려 했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아엔 공주는 가인의 회복력, 독립심, 그리고 실용적인 양육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깊이 믿었습니다. 그녀는 피터 필립스와 자라를 엄격하게 훈육하며 특권을 진정한 보호와 혼동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공식적인 왕족 칭호는 결코 그들의 개인적 정체성이나 세상에서의 지위에 기반이 되지 않았습니다. 앤 공주는 자녀들이 스스로 굳건히 설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자라는 실용적인 교육을 존중했지만 그 존중만으로는 자신의 정서적 고립에 대한 기억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캐서린은 가족이라는 완전히 다른 매우 지지적인 입장에서 아이들의 발달에 접근했습니다. 조지, 샬론, 루이스에게 그녀는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끊임없이 안심시키고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자연스러운 두려움을 숨기도록 강요받지 않고도 규율을 배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라는 이 중요한 양육 방식의 차이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훨씬 전부터 알아차렸다. 캐서린은 아이들을 꾸짖기 전에 먼저 귀 기울여 듣고 아이들이 평정심을 되찾을 시간을 주었다. 또한 카에서린의 집에서는 평범한 감정적 위로가 결코 개인적인 약점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러던 어느 날 레나와 관련된 작고 조용한 한순간이 자라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다. 가족 주말 여행 중 어린 레나는 다른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사소한 일로 몹시 속상해했습니다. 카에서린은 아이의 괴로움을 즉시 알아차리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아이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아이 옆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아이 곁에 머물며 차분히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아이에게 울음을 그치라고 하지도 않았고 재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가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다. 아이가 완전히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대답했다. 자라는 이 잔잔한 교감을 지켜보며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고요했지만 지켜보는 어머니에게는 엄청난 감정적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왕족으로서의 어린 시절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던 때를 떠올리게 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다. 그것이 그녀의 상처의 진정한 원인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진정한 상처는 사랑과 직접적인 정서적 위로가 항상 같은 순간에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데서 비롯되었다. 마이크는 그날 저녁 그녀의 침묵을 알아차리고 단순한 존경심으로는 그녀의 반응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왜 그 순간이 그녀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묻자 자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냥 계속해 나가라는 말을 들었어 라고 대답했다. 그 짧지만 충격적인 문장은 자라가 어린 시절에 대해 믿어왔던 모든 것의 의미를 바꿔 놓았다. 자라는 지난 몇 년간 바로 이런 조용한 가족 모임을 통해 캐서린에게 충성심을 키워왔다. 이러한 감정적 유대는 미아와 관련된 한 사건을 계기로 절정에 달했고 단순한 감사를 넘어선 충성심으로 이어졌다. 그 사건은 자라의 기억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경계선이 되었다. 자라는 그 순간 카에서린이 자녀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었다. 자라에게 그 순간은 미아가 부끄러움을 분노로 감출 수 있을 만큼 어렸을 때였다. 왕실 가족의 사적인 모임은 어린 소녀에게는 감당하기 너무나 버거운 일이었다. 너무 많은 시선, 너무 많은 기대, 그리고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너무 많은 지시들, 압박감이 극심했다. 자라가 딸을 조용히 데리고 나가려던 찰나 카에서린은 다른 사람들이 미처 알아채지 못한 것을 발견했다. 미아가 화가 나서 삐진 것이 아니었다. 단지 대중의 기대에 겁을 먹었을 뿐이었다. 샌드링검에서의 크리스마스는 왕실 아이들에게 엄청난 압박감을 안겨주었다. 샌드링검은 노폭에 있는 왕실의 사유지인데 따뜻한 분위기와 엄격한 대중의 기대가 공존하는 곳이다. 아이데울은 사람들을 맞이하고 관심을 감당하고 전통의식을 따라야 했다. 미아는 자신이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위치가 다르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온 어느 날
다른 아이가 순진하게 미아에게 왜 공주가 아니냐고 묻자 그 차이는 갑자기 고통스럽게 다가왔다. 미아는 그 질문을 듣자마자 순식간에 변해 조용해지고 극도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며 그 방을 나가고 싶어 안달했다. 자라는 그 패태원을 즉시 알아차렸다. 자신도 수십 년 동안 똑같은 경험을 해왔기 때문이다. 딸이 마침내 몰래 빠져나와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딸은 어머니에게 자신은 성에 있는 정통 왕족들과 어울릴 수 없다고 고백했다. 자라는 얼어붙었다. 딸의 말이 자신이 어린 시절 왕족들 사이에서 소외되었던 경험과 너무나도 흡사했기 때문이다. 자라가 딸을 안심시킬 적절한 답을 찾기도 전에 캐서린이 개인실로 들어왔다. 웨일즈 공주는 기다리고 있던 시종을 내보내고 미아 옆에 앉아 아이를 재촉하지 않았다. 아이의 생각을 바로잡으려 하거나 복잡한 왕실 위계 질서를 설명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훨씬 간단한 말을 해 주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결코 자신의 자리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자라는 말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고 캐서린이 형식적인 특권을 주는 것이 아니었기에 그 순간은 자라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캐서린은 긴장감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에게 절대적인 정서적 확신을 주고 있었다. 자라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오래도록 익숙했던 아픔이 다시금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이 거대한 세상의 진정으로 어울리는 존재인지 의심했던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것은 자라에게 강렬한 교훈이었다. 카이서린 공주는 자라가 예전에 필요로 했던 확신을 미아에게 주었지만 자라가 약해졌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배려했습니다. 그리고는 샬럿 공주와 함께 미아를 데려오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거창한 연설도 없었고 그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라는 딸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앤 공주에게 그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해답을 원했습니다. 그녀는 두 여인 모두 이전에는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어려운 대화를 시작했다. 캐서린이 두려움에 떨던 아이 하나를 보호하려던 것에서 시작된 일은 훨씬 더 힘든 상황으로 발전하려 했다. 자라는 자신에게 강인함이란 보호가 필요 없는 것이라고 가르쳐준 강인한 여인과 마주하고 있었다. 이 은밀한 대면은 신하들이나 고위 궁궐 관리들 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날 것 그대로의 직접적이었다. 그들은 궁중에서 미리 준비한 격식 있는 언어 없이 조용한 방에서 만났다. 자라는 수십 년 동안 대중과 언론 앞에서 앤 공주의 유명한 강인함을 옹호해왔다. 하지만 캐서린이 미아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본 후 그녀의 마음속 무언가가 영원히 바뀌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어린 시절이 자신을 강하게 만들었는지 묻는 대신 그 강인함이 실제로 무엇을 희생시켰는지 묻기 시작했다. 자라는 미아가 샌드링검에서 겪은 일에 초점을 맞춰 대화를 이끌어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미아가 사촌들과 다르다는 느낌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설명했다. 그리고 그 작은 불안감이 아이에게 얼마나 빨리 고통스러운 것으로 변했는지도 설명했다. 앤은 딸의 말을 한치의 방해도 없이 경청했고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의 말을 곱씹었다. 아엔 공주는 언제나 개인의 독립성이 지위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믿어왔다. 그녀는 자라에게 아이들은 오로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감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그녀가 어렸을 적 피터와 자라에게 적용했던 핵심 원칙과도 같았다. 자라는 오랫동안 자신도 같은 생각을 고수해왔기에 그 주장을 이해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양보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묵 속으로 몸을 기울이며 때로는 더 이상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 어머니를 바라보며 그저 누군가가 자신의 고통을 알아차려 주기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엔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고 몇 초 동안 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그 어떤 분노보다도 더 큰 감정적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무거운 깨달음이었다. 자라는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비난하지 않았다.
그게 더 쉬운 방법이었겠지만 대신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 전에 두려움과 혼란을 억누르는 법을 배웠다고 털어놓았다. 강인함이 그녀를 지켜주었지만 때로는 그 강인함 때문에 힘든 시간을 완전히 혼자 보내야 했다. 그러면서 자라는 미아 옆에 앉아 미아가 자신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애써주는 캐서린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에는 이제 다른 시각으로 듣고 있었다. 캐서린의 개입이 어린 소녀에게 도움이 되었는지만 물었다. 자라는 그 도움이 상상 이상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고 대답했다. 그 단순한 대화는 왕실의 의무, 규율, 그리고 역경을 이겨내는 능력에 대한 모든 논쟁을 무너뜨렸다. 애는 자신의 세대가 아이를 역경에 대비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사랑의 행위라고 믿었음을 인정했다. 그 경계는 분명했다. 자라는 상처의 원인이 어머니의 보살핌 부족이 아니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어쩌면 두 사람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을 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깨달음은 앞으로 가족 관계에 또 다른 변화를 가져왔다. 애는 이제 캐서린이 딸에게 왜 그토록 소중한 존재인지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라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깨달았다. 그렇게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캐서린의 가족 내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것을 누구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녀는 모임 때마다 어린 사촌들이 서로 어울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었다. 생일을 기억하고 가족 시간을 장려하며 그들이 한 가족처럼 대우받도록 했다. 미래의 왕비로서 그녀의 이러한 비공식적인 책임들은 이미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막대한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가족의 중심이었다. 일부 고위 인사들은 가족의 모든 책임이 그녀에게 너무 많이 달려 있는 것이 과연 옳은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라는 이러한 우려를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이 문제를 근본적인 신뢰의 문제로 여겼습니다. 그녀의 아이들은 캐서린을 왕실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해주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자라는 어린 시절 겪었던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캐서린이 없는 삶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캐서린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족끼리 조용히 모여 이야기하던 중 캐서린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이 나왔다. 조심스럽고 거의 악에 없는 말이었지만 자라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앞으로 나서서 자녀들과 관련된 일이라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윌리엄은 사촌을 바라보며 방 안에서 그렇게 빨리 선이 그어진 것에 놀랐다. 캐서린은 불편한 기사액을 보이며 누구의 부모 역할도 대신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윌리엄은 아내의 심정을 이해했지만 자라가 양보하지 않는 이유 또한 알 수 있었다. 자라는 바로 그런 야심이 없기에 사람들이 자신을 신뢰한다고 반박했다. 캐서린은 지위를 이용해 친밀감을 쌓으려 한 적이 없었고 그저 다른 사람들이 의무에 바쁠 때 곁에 있어 주었을 뿐이라고 했다. 그녀는 다른 길을 택했던 것이다. 자라의 변호 소식이 결국 앤 공주에게 전해졌고 그 의미는 명백했다. 그녀의 딸은 앤 공주 세대가 기피했던 일종의 감정적 리더십을 공개적으로 중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그 비교는 더 이상 사적인 것이 아니었고 모두가 자라의 입장을 알게 되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는 없었지만 그 침묵이야말로 회의 후의 분위기를 그토록 불편하게 만든 원인이었다. 그 문제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었다. 그녀의 말이 온 가족에게 퍼져나간 것은 그 말이 훨씬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 세대에 걸친 왕실 양육 방식과 아이들이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캐서린에게 그 칭찬은 예상치 못한 부담으로 다가왔고 그녀는 그것이 앤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내심 세대마다 삶에 대한 기대치가 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엔 공주는 자라의 발언 전문을 받았고 그 글에는 위로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 캐서린이 그 어떤 왕족도 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는 문장을 읽다가 멈칫했다.
공주는 아무 말도 없이 서류들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분노는 없었지만 그 침묵은 비판이 얼마나 깊이 상처받았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서재에 앉아 접힌 서류들을 바라보았다. 자라는 어머니가 모든 것을 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죄책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앤 공주를 모욕하려던 것이 아니었고 단지 캐서린의 가치를 설명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이제 그녀는 진실 하나를 말한 것이 어머니의 아픈 상처를 다시 들춰낸 것 같아 두려웠다. 마이크는 자라가 솔직함과 앤 공주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이해할 수 있었다. 자라는 두 사람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카에서 어리는 모녀 사이에 흐르는 침묵의 긴장감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는 앤에게 직접 연락하여 자라의 사랑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또한 자라가 아이들을 위해 한 행동은 앤의 양육 방식을 판단하려는 의도가 전혀 아니었다고 확신시켜 주었다. 앤은 특유의 절제된 태도로 아이들에게 위안을 주는 것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이는 곧 받아들임의 표현이었다. 아이말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고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스타일을 조용히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앤은 캐서린이 왜 중요한 존재인지 이해했고 그 조용한 가르침을 거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윈저에서 열리는 가족 오찬의 자라와 캐서린을 따로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라는 캐서린이 자신을 안심시켜 줄 거라고 기대했지만 캐서린은 오히려 앤의 진짜 반응을 밝혔습니다. 자라는 뜻밖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캐서린과 자라가 마침내 대화를 나눴을 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가족 비서나 궁궐 고문도 없어서 두 사람의 발언을 대중에게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이러한 격식 없는 분위기 덕분에 두 어머니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소통할 수 있었다. 캐서린은 앤이 인터뷰 자체에 분노한 것이 아니라 수년간 암묵적으로 강요되어 온 경계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자라는 캐서린의 친절함과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어머니에 대한 깊은 사랑을 거듭 강조했다. 캐서린은 인내심 있게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자라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완벽한 부모는 없으며 부족한 부분을 통해 배우는 것 자체가 강인함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굳건히 함께 서 있었다. 그녀는 궁궐에서 앤과 단둘이 나눴던 대화 내용을 캐서린에게 전했다. 앤은 자신이 가진 강인함에 대한 믿음 때문에 딸의 필요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을 품었다. 캐서린은 자라가 듣기 싫어할 만한 말을 되풀이했다. 앤은 자라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인정했던 것이다. 그것은 조용한 치유의 시작이었다. 그 단순한 말에는 사과가 담겨 있었고 강인함을 칭찬하기보다는 부담감을 언급하는 것이었다. 자라는 캐서린의 조용하고 따뜻한 중재를 통해 마침내 어머니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었다. 가족들은 대중의 카메라를 피해 윈저성에서 점심 식사를 함께 했다. 미아는 무엇 때문에 속상했는지 설명하려 애쓰다가 답답해했고 앤은 그녀의 손을 내밀었다. 앤은 미아에게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이야기하라고 말했다.